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영어에서 또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영어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길더라도 해볼 생각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다른 영역을 공부할 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목표 지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희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가령 영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어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름대로 검색도 하고 해보지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굴러다니지 않는다. 왜냐면 그 정보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서 뭐 조금이나마 뭐 전체는 아니지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영어 환경은 잘못된 방법들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마냥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걸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봤을 때 문제를 틀리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나름대로 문제를 열심히 푼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릴까? 영어는 수학하고 좀 다르거든요. 수학은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그 틀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틀리는지를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식을 제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영어는 이게 그런 어떤 공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그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뭐 어디 종이 위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읽는 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독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독해란 무엇이냐? 느낌으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는 겁니다.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을 가만히 보시면 느낌으로 읽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단어가 부족해요. 저는 뭐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문법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냥 딱 한 가지 원인에서 파생된 다 격가지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라고. 어떤 학생이 단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나는 단어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단어장을 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어장 안 외워보셨나요? 외워보셨죠? 단어장 뭐 집에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웠더니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가 없죠. 실제로 적용이 안 된다고.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 그 단어를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서부터 과연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파생되어 나가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등등등등등을 체화할 수 있게 하는 단어 공부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게 인터넷에 굴러다니지 않을 뿐이에요. 인터넷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알면 단어 문제는 그냥 해결되거든요. 단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거든요. 단어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좀 공부를 하셔야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단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의 시간이 왜 부족할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정확한 독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느낌으로 읽기 때문이라고.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자,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글이 왜 이해가 안 되죠? 문장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이 왜 이해가 안 되죠? 문장의 구조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문장의 구조가 왜 파악이 안 되죠? 문법적인 근거를 모르고 각각의 단어가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인 지식이나 단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보여. 밑에 보기를 봐도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단어 여전히 모르고 문장 구조 여전히 안 보이고 등등등등등. 다시 위로 올라갔으나 쭉 읽어봐도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또 답이 안 보여. 그럼 이제 몇 분 지나갔어요? 3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게 그냥 증상으로 드러나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몇 문제를 못 푸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합니다. 시간을 재고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점수는 똑같죠. 여전히 몇 번을 거듭해도 시간은 계속 부족하죠. 여러분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일 뿐이다? 측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모의고사가. 그런데 모의고사만 풀어. 측정만 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공부는 안 하고 측정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걸 공부로 착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공부 방법이 틀린 겁니다. 공부 방법이 교정이 되면 누구라도 영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문법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원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글을 읽게 되는 이유는 문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뼈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득도하게 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법 문제 2문제 나오니까 별로 그거 해서 뭐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능 45문제 중에 대놓고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것은 2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법이 수능 45문제를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느낌으로 읽게 될 것이고, 그런 식의 공부로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실제 수능에서 영어를 만점 받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 만점 받으려면 45문제 중에 45문제를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무슨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주 추상적이고 그걸 한국어로 써놔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태반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결국 수능에 다가가게 되면,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 되면 문제를 맞추는 것이 진짜로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보기 5개 중에서 3개는 당연히 답이 아니고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죠. 그러면 그 2개 중에 하나는 함정이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그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남거든요. 그런데 그 정답을 맞추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해력이에요. 근데 그 독해력은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거기다 더불어서 단어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냥 단어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단어장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점수는 더 떨어지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함정을 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독해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법적 이론에 기반한 문장 구조 파악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매우 탄탄해야 되고, 거기다가 단어 각각에 대한 이해,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멍청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공부 방법만 제대로 교정을 하면 의지가 없는 학생도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영어랑 아무 상관없는 분야를 공부하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게 되고, 심지어는 영어로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왜? 영어가 재밌어지거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영어 공부라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영어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의식 교육 있죠. 강의식 교육. 앞에서 선생님이 떠들고 여러분이 필기하고 그저 받아 적고 외우고, 그런 방식으로는 영어가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해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 또 문법적인 이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되면 누구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나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은 희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이런 내용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주로 하는 얘기인데 굳이 시간을 내서 무료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